여러분, 피부에 점점 늘어나는 기미나 흑자 같은 잡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많은 분들이 이걸 없애보겠다고 비싼 미백 화장품을 세트로 사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본 식초 세안 같은 민간요법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얼굴 전체가 붉어지고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치료하려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내 얼굴에 생긴 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아니면 흑자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원인에 맞게 치료할 수가 있는데 이것부터 헷갈리시니 개선이 좀 어려운 거죠. 특히 흑자는 좀 기미랑 착각될 때가 많은데 흑자와 기미는 완전히 다르게 치료해야 합니다. 엉뚱한 방법으로 건드리면 오히려 뿌리가 깊어져서 나중에는 돈이 2배, 3배로 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치료 방법이 어렵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국에서 단돈 10,0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크림도 정말 많고요. 집에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도 어느 정도 개선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 얼굴에 있는 게 정말 흑자가 맞는지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주세요. 자, 기미와 흑자를 구분하려면 딱 3가지 포인트만 알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거울을 보면서 색소 부위를 좀 확인을 해보세요. 첫 번째, 경계선 확인입니다. 색소의 테두리가 마치 스티커나 동전을 붙여놓은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딱 칼같이 떨어지나요? 그렇다면 그건 흑자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반면에 붓으로 물감을 막 칠하다가 물이 묻어서 번진 것처럼 경계가 흐릿하고 뭉게뭉게 퍼져 있다면 그건 기미일 가능성이 높아요. 즉, 흑자는 경계선이 분명하고 기미는 물에 번진 듯한 느낌으로 불분명합니다. 두 번째, 색상이 균일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흑자는 대체로 전체적인 색깔이 균일한 갈색 톤을 띱니다. 하지만 기미는 안쪽은 좀 진하고 바깥쪽은 좀 연하거나 회색빛이 도는 등 색상이 좀 불규칙한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발생 위치가 다릅니다. 흑자는 한쪽 볼, 관자놀이 아니면 손등처럼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부위에 주로 생기는데요. 반면에 기미는 양쪽 눈 밑, 광대 위쪽이 좀 대칭적으로 넓게 깔리는 특징이 있죠. 내 잡티가 좀 대칭적인 모양을 띠고 있다면 기미일 확률이 훨씬 높아요. 자, 이제 구분이 되셨나요? 기미는 호르몬이나 혈관의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달래줘야 합니다. 반면에 흑자는 좀 자외선을 많이 받아서 표피세포가 좀 과도하게 증식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예방법도 관리법도 다릅니다. 만약 내 얼굴에 있는 게 경계가 뚜렷한 흑자라는 게 좀 확인이 되셨다면 가장 먼저 준비할 건 바로 이 크림입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도미나 크림이에요. 비슷한 크림으로는 멜라노사 크림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 연고는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가 있는데 그 성분은 하이드로퀴논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걸 바르면 흑자가 점점 옅어지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단순히 미백 효과가 있기 때문은 아니고요. 애초에 우리 피부가 멜라닌 색소 자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좀 드라마틱한 만큼 너무 과하게 바르면 부작용의 위험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가끔 가다가 이 도미나 크림 바르고 나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요. 많이 바르면 더 빨리 없어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얼굴에 너무 듬뿍 발랐다가 얼굴 전체가 빨갛게 뒤집어져서 회복하는데 2달을 고생하시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 도미나 크림 바른 부위 주변으로 살이 좀 하얗게 탈색되는 백반증 비슷한 현상이 생겨서 고생하신 분도 계셨고요. 원장님, 그 부작용 얘기 들으니까 좀 무서운데 그럼 어떻게 발라야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시작부터 좀 무섭게 부작용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좀 적절한 용량과 주기를 지켜서 바르면 정말 효과적인 크림입니다. 일단 도미나 크림, 또 멜라노사 크림을 바를 때는 손으로 바르지 마시고요. 면봉을 사용해주세요. 그래야 양 조절이 훨씬 쉽습니다. 일단 세안을 깨끗이 하시고 스킨 로션 등 원래 바르시던 기초 제품을 충분히 다 바르세요. 맨 피부에 바르면 자극이 너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면봉에 연고를 쌀알 반 톨만큼만 묻히세요. 이렇게 적게 발라도 되나 싶을 만큼 적게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흑자 부위에만 정확하게 콕 찍어 바릅니다. 정상적인 피부에 바르면 그 부분만 좀 하얗게 표백된 것처럼 변할 수가 있으니까 꼭 흑자 부위에만 정확히 바르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밤에만 바르셔야 합니다. 하이드로퀴논 성분은 빛하고 열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이걸 바른 채로 햇빛은 물론이고 형광등 불빛 등을 오래 쐬는 것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 직전에 바르고 불을 다 끄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잔여물이 남지 않게 클렌저로 깨끗하게 씻어내셔야 돼요. 만약 한 번 발라봤는데 딱히 피부에 자극이 느껴지지 않으면 제 피부랑은 잘 안 맞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만 바르다 보면 피부에 좀 자극이 누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피부 튼튼하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요. 처음 사용하면 무조건 이틀에 한 번 정도 굉장히 소량으로 시작해서 피부 반응을 한번 보세요. 일주일 정도 이렇게 하다가 피부가 좀 붉어지거나 따갑지 않다면 그때부터는 매일 밤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보통 4주에서 8주 정도 충분히 사용을 하시면 좀 진한 갈색이었던 흑자가 서서히 좀 옅은 갈색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바로 휴약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이드로퀴논 성분을 2, 3개월 정도 사용하셨다면 반드시 1, 2개월은 좀 쉬어주셔야 합니다. 고농도로 계속 쓰면 굉장히 좀 드물긴 한데 오크로노시스라고 해서 피부가 오히려 좀 청회색으로 착색되는 그런 좀 무서운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하이드로퀴논은 정말 과유불급입니다. 참고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런 크림들을 꾸준하게 발라봤는데 효과가 너무 약하게 느껴진다면 더 강력한 멜라논 크림을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멜라논 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함량이 조금 더 높고 또 레티놀 성분하고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가 있어서 효과의 강도와 자극이 훨씬 더 높은 크림이에요. 다만 스테로이드까지 들어간 만큼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하고요. 사용 기간도 의사의 지도에 따라서 엄격히 제한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저희 엄마가 도미나 크림을 꾸준히 바르셨는데 효과를 전혀 못 보겠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멜라논 크림을 쓰면 되는 건가요? 도미나 크림을 좀 꾸준히 썼는데 효과가 약한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느껴질 정도면 사실 애초에 흑자가 아니었을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예를 들어서 기미에 도미나 크림을 바르면 아주 약하게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반응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오히려 또 기미가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도미나 크림 사용을 좀 중단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드로퀴논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면 이때 기능성 화장품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이 효과를 2배, 3배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침에는 순수 비타민C 앰플을 함께 써보세요. 밤에 바르는 하이드로퀴논이 멜라닌 생성을 좀 억제한다면 아침에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막아서 멜라닌이 다시 만들어지는 신호를 차단해줍니다. 자외선 방어 능력을 좀 높여주기도 하죠. 두 번째, 저녁 스킨케어 루틴에 레티놀을 한번 추가를 해보세요. 레티놀은 피부의 재생 주기를 좀 빠르게 앞당겨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각질세포를 빨리 탈락시켜서 새살이 돋게 도와주는 거예요. 하이드로퀴논이 멜라닌 생성과 축적을 줄이고 레티놀이 세포 교체, 각질 탈락을 촉진하면 이미 올라와 있는 색소가 조금 더 빨리 교체가 되는 거죠. 다만 둘 다 자극이 좀 큰 성분이다 보니까 하루는 도미나 크림, 또 하루는 레티놀 이런 식으로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사실 레티놀까지 발랐다가 피부가 막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레티놀은 조심해서 사용하거나 아예 피하시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이건 정말 필수인데요. 바로 선크림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선크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이드로퀴논을 바르면서 선크림을 안 바른다? 이거는 완전히 불난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피부 보호막이 굉장히 얇아진 상태라서 자외선을 받으면 색소가 더 진해질 수가 있어요. 또 애초에 흑자의 주요 원인이 자외선이라서 흑자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자외선을 차단을 해야 합니다.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구름을 뚫고 들어오니까 꼭 365일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모든 흑자가 다 지워진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문 닫아야겠죠? 현실적으로는 연고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흑자가 있는데 크게 4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손으로 만져봤을 때 살짝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표피가 좀 두꺼워진 경우. 이건 너무 표피가 두꺼워서 약이 안쪽으로 침투를 못하기 때문에 약을 발라도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색소가 표피를 넘어서 진피층 근처까지 깊게 내려앉은 경우. 마찬가지로 연고는 진피까지 침투가 안 돼서 효과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개수가 너무 수십 개라서 일일이 면봉으로 찍어 바르다가 밤샐 것 같은 경우인데요. 네 번째, 3개월 이상 연고를 발라도 전혀 차도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술을 받는 게 효과도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그럼 혹시 시술이라면 레이저 토닝 같은 거 받아야 하나요? 아니요, 저는 흑자 치료는 레이저 토닝보다는 루비 레이저를 추천을 드려요. 과거에는 흑자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 토닝처럼 좀 약한 레이저를 수십 번 사용하려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흑자의 효과가 거의 없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흑자는 멜라닌 밀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서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레이저 토닝은 약한 에너지로 부드럽게 색소를 좀 치료하는 방식이어서 흑자를 적용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흑자의 경우에는 색소가 주로 표피하고 진피층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레이저 토닝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1064 나노미터 레이저는 진피 깊은 층을 주로 타겟팅하게 되어 있어서 흑자같이 좀 표피 가까이에 위치한 색소에 대한 효과가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흑자의 경우에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루비 레이저 같은 강력한 레이저를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50대 초반 여성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골프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얼굴에 흑자하고 표피성 색소가 정말 많았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타원에서 레이저 토닝만 한 20회 정도 받으셨다는데 1년 동안 돈이랑 시간 많이 써가면서 효과는 전혀 못 봤다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루비 레이저를 받고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셨어요. 루비 레이저는 흑자라는 조직 자체를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로 한 번에 파괴해서 제거하는 것에 가깝거든요. 레이저 토닝처럼 에너지를 약하게 여러 번 나눠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한 방에 쏟아붓는 거죠.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에너지가 엄청 강할 것 같은데 그럼 피부가 다치거나 너무 아프진 않을까요? 네, 통증이나 화상이 좀
걱정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안전하고요. 통증이 그렇게 심한 시술은 아니에요. 일반 레이저 토닝인 10회, 20회 이상 패키지를 끊어서 뭐 1,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와야 됐다면 루비 레이저는 강력한 에너지를 한 방에 쏟아붓는 만큼 보통 1회 시술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시술 시간도 흑자 한 개당 1, 2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시술 직후에는 흑자 부위가 짙은 갈색 딱지처럼 변하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진해 보일 수가 있는데요. 1, 2주 내에 딱지가 떨어지면서 흑자가 옅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루비 레이저도 당연히 마법은 아니죠. 시술이 50%라면 후관리가 50%거든요. 딱 세 가지만 지켜주세요. 첫 번째, 루비 레이저를 받았다면 2주 동안 병원에서 붙여드린 디오덤을 절대 떼지 마세요. 세수할 때도 화장할 때도 붙인 상태로 다 하셔야 합니다. 그 상태로 며칠이 지나면 디오덤 안쪽이 하얀 진물로 좀 부풀어 오르는데요. 이게 좀 더러워 보여도 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진물 속에 피부 재생인자가 가득 들어있거든요. 진물이 너무 넘쳐서 테이프가 좀 떨어질 것 같을 때만 살짝 교체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세요. 두 번째, 딱지도 절대 강제로 이렇게 떼면 안 됩니다. 딱지가 거슬린다고 손으로 뜯어내면 그 자리에 붉은 자국이나 아니면 염증후 색소 침착이 남을 수가 있어요. 이 딱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가장 흉터 없이 깔끔합니다. 세 번째, 딱지가 떨어진 후에는 자외선 차단을 좀 더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 딱지가 떨어진 후에 피부를 보면 핑크 색깔 살이 보이죠? 이 핑크색 살은 거의 갓 태어난 아기 피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자외선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이 연약한 피부가 쉽게 자극을 받고 흑자도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나 외출할 때 선크림뿐만 아니고 모자나 아니면 양산까지 좀 쓰시는 게 좋아요. 자, 오늘 흑자 탈출을 위해서 흑자 구별법부터 홈케어 방법, 시술 방법까지 좀 알아봤는데요. 잡티의 경계가 뚜렷하다면 흑자일 확률이 높고요. 뿌리가 깊지 않은 초기 흑자는 약국에서 파는 도미나 크림, 멜라노사 크림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고들로 개선이 안 되면 더 강력한 멜라논 크림이나 루비 레이저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자외선 차단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혹시 내 얼굴에 있는 게 흑자인지 기미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거나 가까운 병원을 찾아가서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단만 정확해도 치료에 반은 성공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빨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